폴리우레탄 폼은 일단 폴리우레탄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아이소시아네이트하고 폴리올들이 결합을 하여서 우레탄 반응을 형성시킨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크게 상업적으로 얘기할 때는 이제 폼하고 넌폼으로 얘기하는데, 폼은 일반적으로 의류나 신발, 폼은 의류나 신발이나 소파 같이 쿠션을 주는 이제 플렉시블한 폼과 그리고 냉장고나 그리고 이중 단열감 같이 단열 성능을 나타내는 정지 폴리우레탄 폼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넌폼 쪽은 이런 바닥이나 일상 같은 이제 탄성체들을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주로 연구를 하는 것은 이쪽에 경제 폴리우레탄 폼 쪽입니다. 그래서 경제 폴리우레탄 폼의 가장 중요시 요구가 되는 것이 단열 성능인데, 그런 단열 성능은 일반적으로 밀도와의 함수에 의해서 나타내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밀도가 증가를 하게 되면 강도가 증가하고, 그리고 대신 열전도도는 단열 성능은 떨어지는 것도 안 좋아지는 것도 나타나 있고, 대신 밀도를 낮추게 되면은 단열 성능은 증가를 하게 되지만 대신 강도가 떨어지는, 안 좋아지는 그런 성능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는 것들은 폴리올, 이런 경밀 폴리우레탄 폼에서 가장 중요한, 물성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폴리올의 구조를 이해를 해서 동일한 밀도에서도 우수한 강도를 나타내는 그런 우레탄 폼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폼의 반 속도를 결정시키는 이 충매량을 변화시켜서 이것이 경질 우레탄 폼 물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레탄 반응은 이소시아네이트하고 알코올에 의해서 우레탄을 생성하는 이런 반응하고, 그 다음에 이소시아네이트와 발포제로 사용하는 루이 반응을 해서 생성된 아민을 형성하고, 이 아민과 이소시아네이트가 반응해서 우레아를 생성하는 이런 반응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레탄 같은 경우에는 연성을 나타내게 되고, 우레아 같은 경우는 강성을 나타내는 특징이 있습니다. 경질 우레탄 같은 경우에는 아이소시아네이트를 과량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항상 아이소시아네이트가 남게 되는데, 이렇게 과량으로 사용하는 아이소시아네이트는 앞에서 만들어진 우레탄하고 반응하여서 아로파이네이트를 만들고, 또 앞에서 만들어진 그 물과 반응하여서 만들어진 우레아는 과량의 아이소시아네이트를 만들어서 바이오레이트를 생성하게 되는데, 이런 알로파네이트라든가 바이오레이트 이런 화합물들이 그 폼의 강성을 유지시키고, 그리고 좀 딱딱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실험에 사용한 원료들을 간략적으로 보면, 폴리올에 대한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폴리이스터 폴리올을 사용하였습니다. 폴리이스터 폴리올은 작용기가 처음에서부터 작용기가 3인 그리세린 베이스 폴리이스터 폴리올에서부터 작용기가 8인 프로스베이스 폴리이스터 폴리올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OH-밸류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OH-밸류와 유사한 것들을 사용하였고요. 서펙턴트는 실리콘 서펙턴트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경질 우레탄 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골드스미스의 B84 공사를 사용하였습니다. 그 충매에 대한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아민계 충매를 사용하였는데요. 발포 충매를 블로잉 캐탈리스트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PC5하고 멜링 캐탈리스트로 많이 사용되는 삼성연구입니다. 그리고 블로잉과 멜링의 중간적인 역할을 하는 밸런스 플로잉 PC8을 사용하였습니다. 아이소시아네이트는 펑션네트릭 2.5인 PMDR을 사용하였고, 발포제는 오사이드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포뮬레이션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폼을 이렇게 명명을 하는데요. 여기서 3이라는 것은 작용기가 3이고, 400이라는 것은 50이고 400인 그런 이 폴리올에 의해서 만들어진 폼을 의미합니다. 포밍 프로세스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희는 실험실에서 하기 가장 간단한 원샷 프로세스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소시아네이트를 제외한 다른 물질들을 모두 다 넣고 보리밀에서 믹싱을 한 후에 믹싱에 형성되는 그 기포라든가 온도의 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컨디셔닝을 해서 온도를 일정하게 하고 기포를 제거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MDR을 넣고 RPM이 약 3000 정도인 메카니컬 슈를 사용해서 30초 동안 믹싱을 해서 포밍을 하였고, 이것을 24시간 동안 컨디셔닝을 시킨 후에 에이징 시킨 후에 커팅하여서 물성을 측정을 하겠습니다.
촉매의 양과 종류에 따른 변화에 따른 밀도와 기계적인 압축 강도의 변화를 나타내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밀도가 균일할 경우에는 기계적인 강도도 균일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계적인 강도가 밀도의 함수 관계로 알려져 있는데 본 실험 결과에서는 촉매의 양을 증가시킴에 따라서 밀도를 일정한 품으로 만들었고 이것에 대한 기계적인 강도를 측정을 해보았는데 기계적인 강도가 밀도는 거의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약 한 30% 이상 증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블로잉 촉매인 PC5를 사용하여서도 역시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폼 같은 경우는 이제 기계적인 물성을 나타내는 것이 폼 자체 매트리스에 들어가 있는 물질의 들어가 있는 빽빽한 정도하고 그리고 동일한 밀도인 경우에는 이제 가교도 정도로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가교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GS를 사용해서 치즈를 측정해 보았습니다. 촉매 양의 변함에 따라서 33mm나 PC5의 양의 각각에 대한 치즈를 측정해 보았는데 거의 변화 없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기계적인 강도의 증가가 TG 증가, 가교도의 증가에 의한 것이 아닌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반응 시간에 따른 온도 프로파일을 저희가 측정을 해보았습니다. 밑에서부터 촉매양이 0.5, 1.5, 2로 증가하게 되는데 촉매양이 증가함에 따라서 초기 반응 온도가 상당히 많이 증가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기 반응 온도의 증가뿐만이 아니라 반응 온도가 피크가 되는 즉 결합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이 온도까지도 상당히 급격하게 증가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로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은 초기에 반응이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게 되면은 반응 초기에 중압 초기에 셀이 형성이 되게 되는데 셀이 형성이 상당히 촉진된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셀의 형성이 촉진될 뿐만 아니라 형성됨으로써 그것이 미세한 셀들을 많이 형성하게 되고 그것들이 많이 분포를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셈을 사용해서 측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촉매의 양이 0.5에서 2까지 증가를 시키면서 셀의 분포를 측정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양이 증가함에 따라서 셀의 크기가 상당히 미세하게 변화가 되는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촉매 양이 증가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초기 반응이 많아지기 때문에 반응 온도가 상당히 증가를 하게 됩니다. 반응 온도가 증가를 하게 되면 기포가 많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기포 많이 형성된 것이 모르게 이제 미세한 셀들을 형성을 하게 되는데 그때 그곳에서 이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라가 빨리 진행이 되기 때문에 계라가 다른 곳에 비해서 빨리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점도가 급격하게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상승을 하게 되면 거기서 미세하게 형성된 셀들이 이와 같이 이제 커지게 셀들이 성장하는 것을 억제하기 때문에 점대 증가로 인해서 성장하는 것을 억제하기 때문에 이 미세한 셀들이 형성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촉매 양의 증가에 따른 기계적인 강도의 증가는 가교도의 증가가 아니라 이런 셀들이 미세하게 형성이 되어서 받는 하중을 고루 감소시키기 때문에 기계적인 강도가 증가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폴리올의 작용기와 밀도와 이 관계에 대한 그림입니다. 폴리올의 작용기를 3에서부터 4 그리고 4에서 5 사이로 증가함에 따라서 밀도는 약 105에서 110 정도로 거의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따른 압축 강도는 약 한 8에서 13 정도까지 약 60%, 70% 이상 증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의 동일한 밀도에서도 기계적인 강도가 상당히 증가되는 것이 가교도의 증가에 의한 것임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TG를 측정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했던 것처럼 작용기를 증가시킴에 따라서 TG가 상당히 증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작용기의 상승에 따른
기계적인 강도의 증가가 가교도의 상승뿐만 아니라 다른 원인, 셀의 통상에 의한 셀의 미세화에 의한 영향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겔타임을 측정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우리가 촉매를 많이 사용함에 따라서 겔타임이 상당히 빨라졌는데 여기서도 폴리올의 작용기가 증가함에 따라서 겔타임이 상당히 빨라지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역시 셈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폴리올의 작용기가 증가함에 따라서 셀이 훨씬 더 미세하게, 점점 미세하게 분포되는 볼 수가 있습니다. 폴리올이 작용기에 따른 결과를 요약을 해보면, 분자량에 대한 영향을 축소하기 위해서 분자량이 거의 같고, OH-밸류가 거의 같은 같은 것들을 OH-밸류만, 작용기만을 증가시키는 반응을 시켜봤습니다. 그때 밀도는 거의 균일하게 만들었고요. 그때 겔타임은 340도에서 210도까지 상당히 빨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로, 그리고 기계적인 강도는 8.3에서 13까지로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계적인 강도의 증가가 TG의 증가에도 볼 수가 있었고, 앞에서 셀에서 나타난 그 셀의 셀 사이즈가 작아지는 것은 이 델타임이 훨씬 더 빨라지는 것에 대한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 촉매량의 증가함에 따라서 밀도는 거의 균일하게 유지가 되지만 기계적인 강도는 상당히 증가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밀도에서 작용기가 증가함에 따라서 기계적인 강도, 작용기가 증가함에 따라서 기계적인 강도는 상당히 증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런 기계적인 강도의 증가는 가교도의 증가와 그 셀의 균일화, 미세화 등에 의한